트럼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들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2부입니다. 자, 1부에서는 XRP와 솔라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이 트럼프 임기 이후로 부각을 받을 만한 코인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프로젝트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있는 좀 안전한 코인들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의 차남입니다. 에릭 트럼프가 특정한 프로젝트를 이 팔로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 에릭 트럼프가 팔로잉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 명단인데요. 보시면은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들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2부입니다. 자, 1부에서는 XRP와 솔라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트럼프 임기 이후로 부각을 받을 만한 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멀리 있는 프로젝트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있는 좀 안전한 코인들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알트코인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크롱님들 꼭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라이브 스터디와 오피셜 클럽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또 우리 크롱님들께서 요 내용들만큼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재강홍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랠리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JP모건이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도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질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겠지만 알트코인이 더 급격한 랠리를 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전망에 저도 더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인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지고 온 거는 라울 팔이라고 하는 이 매크로 투자자이면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고 현재는 리얼비전의 CEO로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발언을 하시는 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이 여전히 바나나 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점은 바나나 존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면서 이 구간을 깨트리고 올라간 것이 바로 우리 2024년에 트럼프가 당선됐던 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2단계는 바로 급격하게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바로 그 알트코인 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단계는 이 2단계까지가 지나가고 나서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더 선별적으로 더 추가적인 펌핑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 대세 상승장 정점이 지나고 나서도 NFT 같은 프로젝트들은 더 오랫동안 2022년 초반까지도 펌핑을 이어갔던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100% 들어맞는다. 이런 것들보다는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우리가 추론을 한, 즉 파악을 한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라울팔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일가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트럼프 일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에서 담고 있는 주요 알트코인들인데 제가 한번 이 알트코인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과 에이브와 체인링크, 온도 파이낸스, 에테나까지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5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다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한 프로젝트들이고 이 이더리움 기반의 또 디파이의 대표적인 또 프로젝트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틀 전입니다. 촬영 시점 이틀 전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또 이더리움을 갖다가 대량으로 매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뭔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트럼프 일가는
이 이더리움을 갖다가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명한 투자자들은 뭔가 급등하는 코인들에 계속해서 올라타기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우량한 코인들을 모아가는 전략을 활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더리움의 타임이 돌아와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랠리를 이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로 더 많은 또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막아왔던 요인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스테이킹 조항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더리움도 상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의 차남입니다. 에릭 트럼프가 뭔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이 팔로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 에릭 트럼프가 팔로잉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 명단인데요. 보시면은 에이브라든지 체인링크는 본인들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수위를 최근에 팔로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수위를 뭔가 본인들이 수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더불어서 수위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뭔가 이 트럼프발 이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라울팔이 공유한 장표인데요. 라울팔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솔라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애정을 표현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솔라나보다 이번 시즌은 수위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표를 공유했습니다. 자, 이 장표는 솔라나와 이더의 비율입니다. 즉 솔라나 대비로 수위가 더 많은 가격 퍼포먼스를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요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중요한 레이어 1 프로젝트로서 수위를 한번 또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 정도의 종목을 볼 텐데요. 이 중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2개를 빼고 나면은 12개 정도 코인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미국발 내러티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프로젝트들이 무엇인가 요걸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XRP가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그리고 헤데라와 스텔라를 주로 꼽습니다. 자, 이 코인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도 다 미국발 내러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받는 코인들입니다. 수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릭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이 세 개는 오히려 이 펀더멘탈성 코인으로 들어갑니다. 즉 레이어 1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왕성한 이 펀더멘탈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XRP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헤데라, 스텔라는 정말로 미국발 내러티브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에서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언급드리고 있는 이 코인들도 이번 시즌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도지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XRP보다 뭔가 핫한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가 지금 현재 모습이 2021년 초반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차트 패턴을 공유를 하면서 이 도지코인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부분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도지코인의 어떤 내러티브입니다. 도지코인의 내러티브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굳건한 지위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여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도지코인 고래들은 꾸준히 이 도지코인을 모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살펴볼 텐데요. 아발란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아발란체가 한때는 솔라나와 대등한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발란체는 B2B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사업 구조가 확실한 프로젝트이고 특히 RWA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최근에 1일 활성 주소의 증감 추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발란체의 펀더멘탈이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이제 변동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RW의 대장주로 꼽고 있는 프로젝트가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아마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많이들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실 텐데 최근에 가격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1월 18일에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데 무려 134.2%의 현재 시가총액 대비로 134% 이상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이 더 많은 어떤 공급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요, 여러 가지 펀더멘탈 지표들을 보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지표가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해제 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량으로 풀리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서 만약에 온도 파이낸스가 물량이 풀렸을 때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격의 어떤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락업 해제 전에 미리 먼저 펌핑을 하고 흘러내린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미리 많이 반영이 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는 오히려 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3.9%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가 이번 기점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은 또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게 될지 많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RWA 섹터가 더 급격하게 올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온도 파이낸스는 그 RWA 섹터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희석되는 물량들이 적은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래된 프로젝트들이 기본적으로 희석 물량이 적습니다. 이미 락업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는 물량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인젝티브가 1월 초인데 이미 이 기점에서 50만 개의 인젝티브 프로토콜의 인젝티브 토큰이 소각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인젝티브 프로토콜은 오래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락업 해제에 대한 이슈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더 우호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매수 추천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알트코인이든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중요한 매매 타이밍도 잡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절대로 누군가의 어떤 의견을 듣고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최근에 이 톱 AI 프로젝트들의 소셜 활동들, 즉 사회적인 활동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정보에서 디파이와 AI가 결합되는 구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젝티브도 그런 프로젝트들의 어떤 중심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파이에 특화된 네트워크이지만 그럼에도 AI를 계속해서 포괄해서 가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번 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를 좀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또 AI 프로젝트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런 어떤 AI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감을 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어떤 코인이 호재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통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파이와 RWA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코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어떤 코인들이 주목을 받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오피셜 투자클럽과 그리고 라이브 스터디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